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드.js 환경에서 웹RTC를 활용한 미디어 서버 개발기를 발표하게 된 팀 에브리웨어의 이다환입니다. 사실은 이 미디어 서버라는 거를 직접 구축해야 하겠다라는 좀 큰 결정을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도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사실 고생을 많이 했고 그 고생담을 좀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을 이런 서버를 도입하는데 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간단한 소개를 이미 해드려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사실은 웹RTC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전 세션에서 웹RTC 관련돼서 굉장히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웹RTC라는 것 자체를 이미 잘 알고서 비전을 보고 뛰어들게 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떤 영상통신 솔루션 그리고 뭐 노코드 솔루션 이런 이제 코딩 강의를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화 하면서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 기술에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이 생기고 그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앞 세션에서 해서 발표를 하셨던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웹RTC 혹은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에 굉장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이 많은 역할을 좀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나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바라보는 비전에 굉장히 현재의 단계에서는 웹RTC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웹RTC를 하다 보니까 미디어 서버라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미디어 서버를 도입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저희가 준비하기 위한 자체 좀 재택근무 툴이나 ERP 같은 것에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디어 서버라는 것 자체가 좀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웹RTC 통신 단계에서 각 단말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도와주는 서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면서 겪은 좀 고생담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웹RTC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피어 투 피어 커넥션 해서 이제 P2P 커넥션을 주 목적으로 이제 설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웹RTC라는 게 1대1 이후에 뭐 1대 다나 다대 다 통신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제 찾은 정보들이 실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기본적으로 P2P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가 시그널링 서버 이후에는 어떤 미디어 서버 등을 거치지 않고 통신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사설 IP라든지 혹은 여러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그러면서 턴 서버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미디어 서버도 필요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점차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RTC를 내 서비스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미디어 서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제 SNS 서비스인 이제 여러 서비스 등 음성 통화나 영상 통화를 구축한 이제 서비스들도 사실은 웹RTC 자체도 구축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이 API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큰 기업, 꽤 규모가 있거나 대기업에서 사실 웹RTC 서비스를 이용한 웹RTC 기능을 웹RTC를 도입하여서 서비스를 만들 때에도 오픈소스 기반 오픈소스 기반의 미디어 서버를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드.js 환경에서의 미디어 서버도 굉장히 유명한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서비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구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접 이거를 좀 구축하려고 했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비즈니스적인 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 돌파하고자 했던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도입을 했던 방법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1대 다대 다보다는 저희가 제공했던 서비스들이 1대1 통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서버가 필요한 메쉬 형태의 SFU가 됐던 간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턴 서버를 좀 더 잘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코턴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턴 서버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기반으로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역량을 쌓아 나가졌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한번 운영을 경험해봤던 게 아니라 북미에서도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굉장히 이제 고객의 UX 경험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턴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비싼 그 해외 업체의 턴 서버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런 업체를 저희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쓰고 저희 오픈소스도 활용을 했지만 결국은 턴 서버만으로는 이 P2P 커넥션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메타버스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결국은 통신이라는 것도 1대1의 상황을 벗어난 어떤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WebRTC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통신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디오 관련된 그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처리하게 되려면 사실은 네이티브 코드를 좀 만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웹 기반에서의 그 WebRTC 코드를 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WebRTC 코드를 쓰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미디어 관련된 코드들이 이미 사실 구축된 거 위주로 하게 되고 모바일에서 네이티브 SDK를 적용해서 하더라도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는 MV21 이런 포맷으로 나온다든지 결국은 포인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로우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미지를 편집을 해주거나 이미지를 내가 이 영상이 아니라 아바타를 얻는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프론트엔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P2P 이 네이티브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론트에서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 어떤 이미지 학습을 위한 이런 그 코드들 이런 것들을 프론트에서만 담아야 되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도 있는데 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런 씬에서 우리가 흔히 웹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워낙 이제 이 작업이 많이 분화가 되었잖아요. 분야가 분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C++이나 혹은 포인터를 다룬다든지 하드웨어를 좀 알아서 엑셀러레이팅한 코드를 짠다든지 이런 개발자를 구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엔 저는 사실은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학습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버에서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WebRTC가 사실은 좀 각광이 받았던 이유가 TCP나 이런 거에 비해 일단 UDP 베이스고 서버의 부담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그 비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버의 부담을 좀 저희가 감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유인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기 책에 이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작성하신 이 책에 보면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서는 결코 이 회사가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없다, 함양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싶은 어떤 역량들, 보안이라고 하든지 트래픽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웃소싱이나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져야 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비전, 이미지, 리코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목표로 하게 된 거죠. 메타버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리고 좀 이제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 마인드는 아닌데 좀 재밌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어떤 회사의 어떤 상황이나 프로젝트나 혹은 우리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게 마침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도 맞았기 때문에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작업의 목표를 이제 세워야겠죠.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API 코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는데 일단은
주로 C++로 되어 있는 네이티브 WebRTC API를 수정하지 네. 않는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노드.js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할 수 있게, 잘 호출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잘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네이티브 API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목표를 세운 이유는 사실은 이 네이티브 코드가 굉장히 이 업데이트 후에 이 배포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그 속도를 사실은 쫓아갈 수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인터페이스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티브 API 코드를 받으려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구글에 WebRTC 네이티브 API 치면 이 사이트가 바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받는 것도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리퀴지트 소프트웨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툴스를 이제 쉽게 기수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받은 후에는 경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OS별로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받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맥과 리눅스 기반으로 사실 작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눅스에서는 좀 특이점이 여러분이 이제 맥이 아니고 리눅스 기반의 이제 PC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스크립트 문을 또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글들을 각각 쪼개서 입력을 했기, 여기 이쪽에 이제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과정들이 그 네이티브 API 코드를 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드를 받을 이제 그 어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명령을 그대로 실행시켜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G 클라이언트 싱크를 하게 되면은 파이썬 기반의 이 설정이 그 실행이 되어서 코드가 동기화까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티브 WebRTC API 코드를 받았어요. 그럼 애로사항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코드가 C++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우리가 이제 웹이 됐든 그 모바일이 됐든 간에 프론트엔드든 심지어 웹 같은 경우도 백엔드를 C++로 짜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그 각각의 컴파일되는 환경을 맞추면서 노지이스 환경에서 되게 하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실수를 좀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네이티브 이 WebRTC API 코드를 받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거를 복구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그 시간을 투자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 SDK를 사실은 이제 브라우저에 WebRTC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드로서 볼 수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하고 iOS SDK만 코드로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지이스 환경에서 제가 좀 활용을 하기 어려운 코드가 됐었고 맥에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오브젝티브 C 기반의 API를 제공을 합니다. API를 사실 참고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네이티브 API, 그러니까 C++ 코드하고 노드.js 환경에서 호출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코드를 만드는 게 이 현재 미디 서버 구축의 목표였는데 이 코드를 오브젝티브 C로 제공하다 보니까 저는 이 인터페이스 코드를 이제 C++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서버를 배포를 하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리눅스 기반으로 서버를 배포를 합니다. 윈도우보다 리눅스 기반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우분투를 쓰거든요. 우분투에서 컴파일을 하면은 얘가 이제 닌자 파일로 컴파일이 됩니다. 근데 이 닌자 그 빌드 하는 거를 사실 제가 WebRTC나 혹은 크로미언 이런 걸 보면서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닌자 파일로 컴파일이 된 이런 오브젝트들을 다루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제가 어떠한 그 인사이트를 얻는 게 사실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환경에 따른 컴파일이 되는 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인터페이스를 만든 후에 저희 팀에 그 누가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PC 환경 혹은 어떠한 이제 그 환경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맨 하단에 이제 WebRTC 네이티브 API가 있는 거고 얘는 지속적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코드를 동기화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든 C++ API 인터페이스 코드를 넣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실제 Node.js에서 구동이 되는 뭐 REST API를 만드는 코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코드가 될 수 있는데 그 코드가 담기는 게 이 Node.js로 구축되는 제가 미디어 서버를 만드는 구상한 어떠한 이 구조의 목표였어요. 그럼 얘가 컴파일이 되면은 맥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우분투에서도 잘 되고 윈도우에서도 잘 컴파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작업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로컬 테스트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네이티브 코드를 한번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버 작업자들이 테스트를 하는 도커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도커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 도커 환경을 실행시켜가지고 네이티브 코드를 한번 그 안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리눅스 기반에서 작업을 해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리눅스 그 환경에서 리눅스만 깔린 PC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버추얼박스 같은 이제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PC가 굉장히 사실 좀 많이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맥 환경에서도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미디어 서버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 중에서도 SFU 방식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A가 미디어 서버하고 피어 커넥션을 이루고 그리고 미디어 서버가 클라이언트 2하고 또 피어 커넥션을 잘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1과 클라이언트 2가 잘 통신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서버를 구축해야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링이나 이런 기능들이 사실 미디어 서버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시그널링 할 때 WebRTC 피어 커넥션을 하기 위한 과정을 해서 그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하는 거는 C++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브라우저는 WebRTC가 사실 이미 그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도 SDK를 설치를 하지만 Node.js 환경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야겠다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C++ 코드를 컴파일해서 Node.js에 붙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일단 NAPI를 썼어요. 이유는 사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Node.js에서 가장 이제 최신 방식이었고 Node.js의 컴파일 방식을 따라야지 Node.js가 실행이 됐을 때 그게 잘 이제 npm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듈로 npm처럼 모듈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잘 컴파일이 되고 그래야지 제가 처음에 목표를 했었던 이 코드를 잘 만들었을 때 맥에서도 잘 컴파일이 되고 npmi만 치면은 작업자들은 C++ 코드 상관없이 npmi만 치면은 맥에서도 실행이 되고 리눅스에서도 실행이 되고 윈도우에서도 실행이 되는 그러한 코드를 구축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 코드를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이거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많이 찾아봤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오브젝티브-C API 코드를 많이 참조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iOS 개발도 어느 정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좀 예전에 해서 사실은 오브젝티브 C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C 코드를 가지고 C++로 전환을 하면서 물론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죠. 일단 오브젝티브 C는 미디어 관련된 그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코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이 WebRTC 피어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좀 변경을 하면서 제가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이 네이티브 코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코드가 많습니다. 혹은 C++로 뭔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신 분도 경험이 되실 텐데 굉장히 코드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큰 작업을 사실 하긴 하는데 좀 주저함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인베디드 보드 기반에서 리눅스 환경의 인베디드 보드에서 이러한 어떤 그 작업 제가 노가다라고 사실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걸 해봐서 이게 된다라는 거를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된다라는 걸 몰랐다면 함부로 이렇게 제가 큰 결정을 내려서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고 이 리소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긴 사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더 이 네이티브 코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이 닌자 빌드의 스크립트 문에 들어가 있는 빌드를 위한 코드들을 참조를 하면서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도가 좀 생겼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제가 이제 이 URTC 환경 혹은 그 이상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미디어 서버를 도입하는 결정을 좀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 고생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